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오늘이 24회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포토샵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또 디카포커스에선 디지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드렸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놓쳤거나 혹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일이든 끝맺음이 좋아야 하는 법. 다 배웠다 자만 말고 지금까지 배운 포토샵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중요하듯 마지막 강의가 중요한 이유. 바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그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보자. 첫 회부터 23회까지 많은 내용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임기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임기훈 씨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수고한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첫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떨어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방송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래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회로서 그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역시 이 디지털 카메라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사진으로 그 결과물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 수정 편집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면을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또는 뭐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스캔해서 보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은 원칙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원칙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 원칙들을 한번 알아보고서 이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들을 우리가 또 강의를 쭉 해온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원본 사진,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어두운 걸 밝게 하거나 아니면 뭐 주름살 같은 걸 없애거나 이런 보정, 전체 사진을 보정해서 사진 결과물을 얻는 그런 한 경우와 그 사진들을 가지고서 2차 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러니까 초대장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 전반적인 거 다시 짚어보는데요. 그래서 일단 원칙들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첫날 설명을 드렸다시피 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런 원칙들을 간직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사진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든지 간에 그런 결과물들을 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진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느낌이나 분위기, 이걸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그런 정보들을 미리 세밀하게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진의 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자. 그래서 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밝은 톤이 많은지, 어두운 톤이 많은지, 혹은 중간 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정 작업을 할 때는 보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후에 보정 작업을 하실 때 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들을 좀 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색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색 톤을 분석하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 색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많이 달라지고 인화할 때도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 우리 직접 인화도 해보고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할 때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보정을 위한 포토샵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무엇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 중에 보게 되면 톤 보정 이런 작업, 색 보정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톤과 색 보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했는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톤이거나 혹은 붉은 톤이거나 녹색 톤이거나 어떤 색의 톤,
그리고 밝기, 콘트라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본 사진이 잘못되었어도 보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보정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이 이미지 메뉴에 보면은 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보면은 보정 메뉴가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 보면은 여기에 보정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똑같은 기능이지만 그 줄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역광 사진을 보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건물이 너무 어둡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 예전에 보정할 때 보통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보정 메뉴들이 있죠. 레벨스도 있고 오토 레벨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바로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보정 작업을 후에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이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뉴 필 오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비슷한 기능 메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레벨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레벨스를 이용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보정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금 히스토그램 톤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중간 톤과 밝은 톤의 간격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중간 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넓혀보면 간격을 넓혀보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밝게 보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환하게 보정이 됐죠. 이 레벨 게이지를 보게 되면 크게 밑에 3개가 있는데 까만 부분 그리고 또 하얀 부분 중간 톤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의 영역을 지정해 놓고서 그 중간 막대기를 어두운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두운 쪽에 중간 쪽이 있게 되니까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밝은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중간 톤이 밝은 쪽에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톤이 톤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사진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역광 사진을 레벨 하나만 보정을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보정 레이어를 또 이용하면 또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이 작업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보정 결과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정 메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정 레이어에 있는 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 레이어 썸네일 아이콘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레벨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 다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레벨 외에도 뭐 커브라든지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휴 세츄레이션 여러 가지 색 보정 메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보정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 사진의 밝기를 조절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국소 부분을 밝게 한다거나 어둡게 한다거나 그 부분을 뭐 붉은 톤으로 바꾼다거나 부분 영역에 색 보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땐 이 선택 영역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선택 영역 지정 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포토샵의 툴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툴을 보면 8가지, 9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툴들을 잠깐 보면 이렇게 사각형 선택 툴부터 시작해서 원형, 그다음에 가로줄, 세로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라쏘, 폴리간 라쏘, 마그네틱 라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마술 봉툴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툴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보통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한 가지 툴만을 가지고는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3가지 이상의 툴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2가지 이상의 툴들을 같이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인물 사진을 선택할 때 그 인물만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다. 배경을 제외하고 그럴 땐 처음부터 정교하게 딱 인물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가미 툴로 인물을 러프하게 선택한 다음에 다른 마술 봉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경을 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 이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 마술 봉투로 하게 되면은 톨러런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선택됐다가 요만큼 선택됐다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올가미로 정교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으로 잘못 마우스를 핸들하다가 보면은 또 자칫하면은 선택 영역이 망가뜨려지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선택 영역을 더하고 빼고 작업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러쉬로 그리듯이 이렇게 선택 영역을 그릴 수 있는 퀵 마스크 모드 상당한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선택 영역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퀵마스크 모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고급적인 선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그거는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툴과 같이 조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민들레꽃의 색깔을 보정을 하고 싶다. 물론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 툴들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경 부분을 보면은 지금 쓸데없는 배경까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꽃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툴박스에서 올가미 툴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이때는 페더 옵션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꽃 주변을 따라가면서 올가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마술봉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톨러런스를 적당히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를 이용해서 인접해 있는 색상만 선택할 것인지 또는 전체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체크를 하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고 자, 여기서는 빼야 되는 거죠. 배경 부분을 빼야 되니까 제가 Alt키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선택 영역을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만약에 더 뺄 것이 있으면 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툴들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툴박스 하단에 보여지는 이런 퀵마스크 모드를 사용을 해봤던 거죠. 이 에디팅 스탠다드 모드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이 퀵마스크 모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딸깍 눌러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제 이미지로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퀵마스크 모드 영역으로서 이게 선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런 부분은 붉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붉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선택할 부분은 원래 이미지대로 그대로 보이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붉은색과 원본 사진이 보여지는 것에서 이 붉은 톤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칠해가면서 붉은색의 영역을 넓혀가거나 좁혀가거나 이렇게 칠해가면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는 퀵 마스크 모드는 선택 영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드, 그 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툴박스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신 다음에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면 이제 그 마스크 색상인 붉은 색상이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흰색을 칠하게 되면 마스크 색상을 벗길 때 잘못 칠했을 때 그걸 다시 벗겨줘서 원래 이미지대로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간단하게 한번 칠을 해볼까요? 예. 자, 그럼 이제 툴박스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확대할 때는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교한 부분을 작업할 때는 적당히 확대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에 따라서 작업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브러쉬를 작게 그리고 또 넓은 영역을 할 때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게 또 노하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13호로 되어 있는데 칠해지는 느낌이 다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러쉬의 종류가 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브러쉬 종류가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번진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 브러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브러쉬의 종류를 보면 어떤 브러쉬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선명한 브러쉬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가장자리가 번진 듯한 브러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 영역에서 예전에 아주 자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페더 옵션 있죠. 페더 옵션을 얼마만큼 높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가장자리를 번지게 할 때 쓰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명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페더를 0으로 줬을 때 사용하는 브러쉬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얼굴을 따거나 아니면 꽃의 얼굴을 딸 때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흐릿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페더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영역을 칠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칠해 주시고 그러니까 브러쉬는 적당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잘못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칠해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쪽으로 선택 영역을 반대로 바뀌어 버린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는 퀵 마스크 모드를 처음부터 하려면 이제 붉은색 영역을 계속 칠하는 게 불편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마술봉이나 아니면 라소 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우프하게 작업한 다음 세밀하게 퀵 마스크 모드를 정확하게 따내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을 한 다음 우리가 어떤 사진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를 보정을 한다거나 그럴 때 눈동자가 흐릿할 때 눈동자를 조금 샤픈 툴을 통해서 강하게 한다거나 혹은 아웃포커싱을 주기 위해서 좀 뒷부분을 블러 효과를 준다거나 이럴 때 그 블러 툴, 다치 툴, 번 툴 여러 가지 보정 툴이 있었는데요. 어떤 툴을 한번 볼까요?
자, 툴박스를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룹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보정과 관련된 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블러 툴이나 샤픈 툴이나 스머지 툴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인물 사진 보정할 때 보면 이렇게 얼굴 피부톤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할 때는 블러 툴로 문질렀고, 그다음에 샤픈 툴 같은 게 이제 이목구비를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샤픈 툴을 이용해서 선명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치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눈이 그 인물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 캐치마크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럴 때 이 다치 툴을 이용해서 캐치마크나 하얀 눈자위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처리해서 눈이 좀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하는 번툴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어떤 그런 채도 같은 걸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었던 툴이 우리 7.0에 새로 추가된 툴 중에 보면은 이 힐링 브러쉬 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치 툴, 둘 다 이제 인물 사진에 어떤 그 흠집 같은 게 있거나 잡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6.0 전에는 이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깨끗한 피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뭐 지저분한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보정을 하고, 주름 없는 부분을 가져다가 주름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놓는 그런 도장 툴을 이용을 했었는데, 힐링 브러쉬를 이용을 하고 또 패치를 이용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한번 간단히 볼까요? 예. 자, 제가 이 이미지 좀 내려놓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 할머니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정 툴들을 이용해서 이 머리를 좀 이렇게 검게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할머니 얼굴에 있는 이런 잡티나 주름 같은 것도 없애봤었는데, 일단 할머니 얼굴을 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보정할 부분을 드래그하면 적당한 크기로 확대가 되죠. 그리고 툴박스에 힐링 브러쉬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적당한 크기에, 이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보정할 영역이 넓을 경우에는 큰 브러쉬를, 그 다음에 좁은 영역일 경우 작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소스에서는 반드시 샘플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신 다음에, 자,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도장 툴 사용하시던 분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본 이미지를 추출할 때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부톤이 있는 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깨끗한 피부톤 부분 왼쪽 버튼을 딸깍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추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는 피부톤으로 가서 딸깍 클릭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사진 보정에 대한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는 내가 그 어떤 재창조물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달력이라든지 뭐 컴퓨터의 바탕화면 혹은 이제 편지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제2의 창조물을 한번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력을 같이 하나씩 따로 디자인해서 표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런 기능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다뤘던 것은 바로 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정해서, 예를 들면 봄 분위기가 아닌 사진을 봄 분위기처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크기도 조절해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런 레이아웃도 잡아보고 이런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자, 이 편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디카로 찍었던 사진들, 소스를 이제 원본 소스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그리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꽃 이미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디카에서 찍은 꽃 이미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변형 기능이었죠. 이 변형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색다르게 변형을 해줬던, 지금 보면은 원래는 큰 꽃 이미지였는데 변형 기능을 이용해 작게 조절이 되어 있고 크기도 약간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회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했던 것들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과 트랜스폼. 그래서 일반적인 변형을 할 때는 보통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 메뉴들이 이제 그 하위에 있기 때문에 뭐 수직으로 뒤집는다든지 수평으로 뒤집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이게 각도를 회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준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변형 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전을 주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죠. 네, 그럼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 예제를 미리 불러다 놨는데, 자,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변형을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인 변형을 할 때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작업 도큐먼트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보면 이미지 테두리 부분에 그 포인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돌려서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보다 세밀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에디트 메뉴에 가보면 이 밑에 프리 트랜스폼 밑에 보시면 트랜스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일을 선택하면 크기를
로테이트는 회전, 스큐하고 디스토트는 왜곡, 퍼스펙티브도 원근감 있게. 자, 여기서는 제가 한번 수직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플립 버티칼을 눌러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뒤집히기도 하고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크기나 그런 것들 변형을 해서 이제 합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떤 크기로 변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진 합성에 있어서는 이 사진의 두 레이어가 겹쳐지는 효과, 레이어 블렌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레이어 블렌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효과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거나 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색다른 디지털 아트 효과를 낼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합성할 사진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할 이미지에다 제가 일단 갖다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어 보면 사람이 지금 붙여넣어졌는데 이건 아주 밋밋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약간만 제가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보정 기능들이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스크린을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 비친 것처럼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진 합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토샵에서도 중요한 기능, 바로 필터라고 할 수가 있죠. 필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 느낌이 색다른 회화적인 느낌을 낸다든지 또는 직접 스케치한 느낌을 낸다든지 또는 아트적인 느낌을 낸다든지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필터의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필터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적인 효과라든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블러 같은 경우는 번지는 듯한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아티스틱 이걸 이용하면 마치 직접 그림을 그린 듯한 펜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 이런 그 파스텔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효과에다가 이런 언더페인팅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감도 색다르고 다른 걸로 그린 것처럼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되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포토샵의 기능 크게 보면 어떤 필터 효과도 줘보고 뭐 선택도 해서 크기도 변형해서 합성도 여러 가지 해서 제2창조물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초대장이나 편지지나 그리고 또 디지털 아트의 작품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런 기획에 대한 그 노하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주어진 저나 광철 씨가 미리 준비를 해서 주어진 과제를 드려서 그걸 가지고 쭉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우선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일단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디지털 아트 또는 사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보통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 사진에는 어떤 분위기의 작품이 나오는 게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보시면서 이 사진을 가지고는 이런 효과를 내보는 게 좋겠다. 저 사진을 가지고는 저런 효과를 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가지고서 포토샵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 오늘 살펴본 것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작품, 나만의 사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카포커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디카포커스를 통해서 많은 촬영 방법들과 노하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손에 들고 계신 카메라를 두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어떻게 쓰는 거냐 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그 재료사마다 카메라의 기능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들의 갖가지 모드들과 또는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모드, 그리고 P모드, A모드, S모드 굉장히 많은 알파벳들의 나열이 있죠. 이 나열들은 그 줄임말들인데요. P모드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그래서 노출값과 셔터 스피드가 알기 쉽게 디지털 카메라에서 고정이 돼서 바로 이 카메라를 바로 온 시켰을 때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사물체 또는 어떤 피사체라도 원하는 샷들을
가장 무난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모드이고요. 그리고 A 모드는 노출 우선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촬영했던 노을 사진이라든가 일출 사진, 그런 사진들과 같이 노출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진들을 촬영할 때 A 모드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많이 촬영하는 것이 바로 S 모드인데요. S 모드는 셔터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셔터 우선 모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물체들, 패닝을 촬영할 때나 또는 셔터 스피드를 짧게 갖고 가거나 또는 길게 갖고 갈 때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M 모드는 매뉴얼 모드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셔터 스피드와 노출 값들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자신의 사진에 나타내려는 그런 내용에 맞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올바로 흰색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에 보이는 접시가 하얀데 푸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음식 사진도 음식에 전체적으로 푸른 기운이 끼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접시 하얀 것을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 음식 사진도 좀 더 맛깔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화이트 밸런스가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진이 바로 음식 사진인데요. 그와 반대로 반영 사진 촬영할 때는 굉장히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촬영하면 굉장히 밋밋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그 느낌대로 충실히 담기 위해서 좀 더 파란색을 좀 더 첨가하거나 또는 붉은색을 첨가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역이용하면 좀 더 자신만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모두도 알아보았고 화이트 밸런스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모두 안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핫키입니다. 메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많은 설정들이 밖에 나와 있는,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밖에 나와 있는 이런 버튼들인데요. 그 버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노출 보정 버튼입니다. 노출 보정 버튼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는데 P 모드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모드일 때 사진이 어둡게 나오거나 또는 밝게 나와서 그 자신의 사진의 내용들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접사와 풍경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죠. 꽃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진 촬영했듯이요. 꽃 사진을 촬영할 때나 음식 사진 촬영할 때, 접사를 촬영할 때요. 많이 썼었죠. 꽃 모양은 바로 접사 버튼이고요. 그리고 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풍경 사진, 핀 포커스로 해서 많은 그런 풍경들, 피사체들을 동시에 초점을 맞춰줄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디카 포커스 시간에서 강조했던 거, 잊지 마셔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더 정리해드리자면 자기 자신의 카메라가 명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남의 카메라가 더 좋아 보이고 굉장히 커 보이고 또 무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럴 때 너무 그런 시기감 갖지 마시고요. 자신의 카메라로 자신만의 사진을 만든다는 거, 사진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카메라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고 또 모두 알고 있어도 활용 못하는 것이 또 카메라거든요. 자신의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알게 된다면 어떤 풍경이라든가 어떤 피사체가 나타나도 자신만의 사진을 잘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디카 포커스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명민 씨, 이원석 씨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임규근 씨 오늘 그 감회가 새롭겠어요. 저는 이제 방송이 처음이어서 참 처음에 많이 떨기도 했고 참 궁금한 점도 많기도 했었는데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참 많이 어렵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동 깊기도 했고 재밌었던, 그리고 또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요번 강좌가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사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것들 알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항상 늘 열려 있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홈페이지는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